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자님들이 주신 사연, 댓글, 그러니까 요런 별자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처녀자리 여성 그리고 염소자리 남성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 보면은 이제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각 개개인마다 출생 차트에서 태양별자리, 달별자리, 라이징 어센던트, 선, 문, 라이징, 그리고 이 외에 수많은 행성들, 어스펙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별자리와 어떤 별자리가 만난다. 요거는 그냥 태양 별자리의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태양 별자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녀자리 여성 그리고 염소자리 남성인데 별자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별자리 둘은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녀자리하고 염소자리는 두 별자리 다 어스 사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흙의 별자리거든요. 특히 처녀자리하고 염소자리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주변의 친구, 친척, 그리고 뭐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는 별자리들이에요. 왜냐면 현실적인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별자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에는 이 세상에 운 같은 게 어딨어. 그냥 다 열심히 노력하면 다 돌아오는 거지. 이제 요런 아주 현실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뭐 요런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별자리 중에서 특히 처녀자리하고 염소자리는 실제로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만큼 잘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기도 하고, 물론 이 에너지를 이제 건강하게 쓰면은 시스템을 잘 보완하고 만들고 단단하게 끌고 가는 이런 에너지로 쓸 수도 있겠지만, 네거티브하게 쓰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너무 현실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이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원소 사인들 기준에서 보면은 와,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번다고?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범법이 아닌 이상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또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너무 과하면 당연히 탈이 난다. 아무튼 이걸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처녀자리 그리고 염소자리 두 별자리는 서로가 현실적인 별자리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리스펙하는 면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긴 하더라도 잘 품어줘요. 일반적으로는 처녀자리가 시스템을 잘 보완해서 완벽하게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만드는 이런 서비스, 봉사의 별자리라면, 염소자리는 처녀자리들이 만든 이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조금 더 법제화, 규제화해서 이 시스템을 끌고 가고 이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녀자리 여성이 염소자리 남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서로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연애나 결혼 이런 것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훨씬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결혼의 관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처녀자리하고 염소자리 둘 다 마이너스 에너지,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녀자리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래도 상대편 남성 별자리들을 많이 좀 서포트해주는, 이게 그냥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천성이라, 예를 들면 처녀자리들은
전부 다 쓸고 닦고 깔끔쟁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강박에 결벽까지 있는 처녀자리들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 처녀자리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쓸고 닦고 옷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막 머리를 굴려서 최대한 심플하게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했는데 나보다도 더 비전이 있는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만났다. 그러면 처녀 자리들이 충분히 집에서 놀고 먹고 뭐 이런 것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서포트해주는 이런 포지션을 잘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염소 자리 남성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처녀 자리와 함께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는, 이를테면 처녀 자리 여성이 염소 자리 남성한테 그 처녀 자리 고질병인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것들에서는 또 이제 이 염소 자리들의 고집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조정을 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처녀 자리는 태어나면은 결국에는 30살 안쪽으로는 리브라, 천칭 자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스스로의 옷매무새나 뭐 이런 것들, 여성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피부 관리라든지 패션이라든지 헤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꽤 괜찮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염소자리 남성분들이 이런 것들에 공감을 잘 못해요. 염소자리들한테는 오직 비즈니스밖에 없거든요. 물론 현명한 처녀자리의 조언을 들으면 이 염소자리 남성의 어떤 패션이나 이런저런 애티튜드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더 멋있는 비즈니스맨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서로 의견을 좁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부부가 됐을 때의 이제 어떤 속궁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두 커플의 어떤 개인 차트 상에서 이런 어떤 잠자리나 욕망 이런 것들이 또 발달되어 있는 차트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궁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더 진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딱 여기까지만, 왜냐면 19금으로 넘어가니까.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자, 오늘도 콘텐츠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커플 별자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